시기상으로 조금 의문은 들긴 하지만 그렇게 큰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최민희 의원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의도가 그렇게 보여졌다면 뭐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네. 뭐 지금 또 이제는 또 암세포 같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곳에서 뭔가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옹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차라리.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투트랙으로 가되 경제 쪽도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네.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할 것 같은데요. 아, 이분은 또 안심이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언론은 네. 계속 비판하고 있고, 근데 야당과 언론이 과도한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사랑제라는 그 네. 야외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에 그 절차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본인이 네네. 직접 로그인을 했고, 네. 근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따님의 결혼식이긴 하지만 아마도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시기 같은 경우가 옳지 않았다라는 비난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예약 시스템이 굉장히 좀 치열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해야 네, 되죠.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중간에 이번에 그 최민희 의원님 자녀분 같은 경우도 그 취소됐던 아마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상으로 조금 의문은 들긴 하지만 그렇게 큰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점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그러면요. 네,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원래 실제 결혼식은 작년 8월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랑제에서 꼭 결혼하고 싶었는데 야외 결혼을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결국에 하다가 1년 만에 예약이 돼서 네, 그럴 수 원하던 곳에서 다시 있죠. 결혼식을 네. 네. 그래서 물론 사랑제가 그 예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비용도 저렴하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비용 때문에 거기를 하지 않았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사실은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예인 거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사용할 네. 수 있는 건데 이게 공적 공간이라고 하면 특히 국회라고 하면 법과 질서의 상징인 곳이고요.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하면 어떤 헌신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 장소를 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렇다면 특히 지금 또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네.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청첩장을 돌리더라도 뭐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네. 라든지 네. 특히 이번에 조금 논란이 된 부분이 그 카드 결제로 한다는 네. 것. QR 코드를 같이 근데 보내요. 네, 저는 네. 사실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네. 예, 그런 식의 행동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산하기관에 청첩장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네. 것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좀 법적인 측면보다도 좀 저는 도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최민희 의원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의도가 그렇게 보여졌다면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그 권양숙 여사님 네.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제 결혼을 아마 따님이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사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딸의 혼수 하나 못 골라줬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심하시느라. 네, 왜냐면 같이 이제 뭐 마트를 가든 뭐 백화점을 가든 이렇게 가서 혼수를 골라줘야 하는데 그런 모양새조차도 보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딸 보고 전부 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인 위치에 있고 특히 지금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럼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저도 그 하버드에서 배운 리더십의 관점인데 내가 뭐 축의금 달라고 했어? 본인들이 줬는데? 라고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피감기관이나 뭐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축의금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눈치 보이죠. 뭐 적어도 뭐 김명란법 내에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김영란법이면 이제 5만 원. 5만 원이죠. 네, 화환까지 합해서 10만 원입니다. 사실 그 정도 받는 건 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경우들도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결혼하실 때는 어땠어요? 국회에서? 그땐 뭐 청첩장을 돌리셨나요? 아니면 저는 이제 지인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이 청첩장을 갖다 드리기도 했고요. 저는 당시 현역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역 의원이면 참 조심해야 되는데 게다가 위원장이면 그런데 최 위원장이 그 자신에 대한 논란이 막 터지니까 노무현 정신까지 언급하셨더라고요. 네. 거의 다 뭐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 같다라고도 했는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자체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뭐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 같다라는 게 뭐 악의적 정보 조작을 하는 뭐 그런 언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문구만 놓고 네, 보면 그거 이해가 자체가 돼. 네. 잘못됐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응도 저는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뭐 축의금을 돌려주는 뭐 그런 문자가 찍힌 사진을 공개되는 것도 옳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에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네. 뭐 지금 또 이제는 또 암세포 같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특히 곽상원 네. 그 사위 노무현 대통령 네. 사위분께서도 노무현 정신 자체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글은 제가 보니까 뭐 삭제를 하셨다고 얘기를 좀 듣기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조금 더 그런 행동을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 그 노무현 정신이란 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런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뭐 네. 민주당 내에서 옹호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가 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런 옹호 네. 괜찮을까요? 이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게 조금 서양권, 서구권이랑 네. 좀 달라요. 그래서 서양권은 이제 그 두 사람의 결합, 만남이죠. 두 사람의 네. 결혼인데 대한민국은 지방과 지방과의 결합. 그렇죠. 그리고 사실 축의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 결혼 당사자의 친구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모님의 그런 축의금이고 실제로 부모님 축의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부모님이 가져가셔도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자녀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안타까운 지금 저도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 있겠지만 박수현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보통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헌금을 낸다든지 네. 당시에는 뭐 아마 뭐 쌀이라든지 거기에는 뭐 쌀이 아니라 뭐 다른 거였겠죠. 뭐 네, 이제 네. 어떤 뭐 비둘기나 뭐 소나 이런 것들을 또 재단에 바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자체가 장사를 왜 성전을 장사 바닥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그걸 엎으셨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인자하셨던 예수님도.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국회에서 결혼을 하는 의미, 그리고 국회라는 곳이 상징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곳에서 뭔가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있다라는 네. 것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 절제하고 자제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옹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차라리. 네. 오히려 불난데 기름 붓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에서의 조금 더 눈높이가 높은 그 윤리적인 기준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결혼식을 해도 굉장히 좀 조용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축의금이라든지 저는 이런 금액 부분적인 측면은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봐요. 액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에 그 절차들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지켜져 있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야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완화되고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위원장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 이제 국감이 끝나고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성찰 그리고 해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과방위원장을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꼭 사퇴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또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이번에 좀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이라 한다면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네, 한다거나. 그 해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해명하시고, 네. 그리고 이미 지금 뭐 축의금을 돌려주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금액을 좀 파악을 해서 또 돌려주시고, 근데 그게 돌려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뇌물 같은 경우도 네. 제가 만약에 돌려줬다고 해도 이번에 뭐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같은 경우도 돌려줬어도 받았다면 그건 뇌물이거든요. 그건 즉시 돌려줬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돌려줬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만 법적 문제랑 도덕적 문제, 네, 그것을 법적 좀 분리해서 문제랑 분리해서 네. 만약에 뭐 최민희 위원장이 받았던 계좌 뭐 이체 내역 네. 다 공개하고 그걸 다 돌렸다는 걸 또 확인해주고 이런 네, 정도 네. 되면은 네, 충분히.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국감 이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 당장 이제 국감이 끝나고 11월이 됐는데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